necessarily need to be true, as long as their belief is you. Put information into the bloodstream and the internet, and then what? There's no good fighting an election campaign on the facts, because actually it's all about emotion. 저는 인간의 역량의 개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미 디지털 사회에 진입했고 AI 사회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지능이 무엇이냐. 2020년 중국에서 11살 남자아이가 9살 여동생과 15층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둘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으며 비디오 게임에서 본 장면을 모방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영국 컨설팅 회사는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이용해 유권자들을 움직였다. 이 컨설팅 회사가 목표로 한 고객은 잘못된 정보와 조작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거대한 해킹을 보라. 이 회사가 어떻게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결의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두 사건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디지털 문명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TQ 임팩트 보고서에 의하면 아이들의 60%가 디지털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위험이란 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디지털 폭력,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위험의 유형과 패턴은 국가, 문화, 지역을 넘어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핸드폰 게임만 막 8시간씩 하다가 헤어지고 막 그런다. 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모는 IT 산업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들이 다가올 디지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합니까?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사 제목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지 말고 온라인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라. DQ 디지털 지능의 저자 박유현이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사는 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미국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디지털 미디어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아이들이 디지털 세계로부터 받는 위협을 직시하고 디지털 지능 개발에 나섰습니다. 10여 년의 연구 결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아동 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역량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DQ Every Child라는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역량 시민의식을 제대로 갖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디지털 지능이란 보편적 인류에 기반하여 개인이 디지털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 역량입니다. 박유현 박사는 IQ, EQ에 이어 DQ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DQ, 디지털 지능에서 디지털 역량, 미래의 교육과 기술, 디지털 윤리에 대해 말합니다. 저자가 경험한 이야기, 저자가 영감을 주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 그러니까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이 바깥 세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고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지능의 기준선을 정해주면 단 한 명의 아이도 이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선 위에서는 아이들이 AI 시대에 안전하게 걷고 자신있게 달리고 과감하게 날아올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하고 조작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간의 자유의지란 어떤 모습일까? 도대체 자유의지가 있긴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처럼 사용하는 인터넷 정보를 공급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대기업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집중방해, 즉각적인 만족감 제공, 좋아요와 팔로우 수에 집착하게 만드는 동안 우리의 의지는 무참하게 왜곡되고 단절됩니다. 그들은 내가 봐야 하는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These platforms which were created to connect us have now been weaponized. It's impossible to know what is what. 저자는 정보 유럽을 통제하는 거대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에 대해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가 보기에 모든 알고리즘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와 자사의 사업 비전에 근거한 의도를 가진 기업에 의해 개발된다. 현대사회의 자유의지에 대한 미디어 심리학자 더글래스 젠틀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쉽게 그런 외부 동기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카를 융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정의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넘어설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이 고유함만은 결코 허물지 못할 걸 말입니다. 저자는 기술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은 방법을 소개합니다. 누군가 기술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세 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왜요? 저자는 이렇게 질문하면 각각의 기술 발전에 숨겨진 의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과 자유의지를 잃고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저자 안나 아렌트가 지적한 악의 평범성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사유의 불능에서 비롯됐다는 말입니다. 아렌트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악, 즉 성심을 다하여 유대인을 가스실로 인도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동기와 신념을 가진 또는 사악한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도 독일 나치스의 장교인 아돌프 아이만과 다를 바 없이 될 수 있습니다. Bis so ein Transport rollte, haben die verschiedenen anderen Stellen gehabt. Haben Sie nie einen Konflikt gefühlt, einen Gewissenskonflikt zwischen Ihrer Pflicht und zwischen Ihrem Gewissen? Man könnte es eher Gespaltenheit.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함,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생각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책을 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 책을 연 동안 생각을 하게 되고 책을 덮어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DQ 디지털 지능을 읽는 일주일 동안 길을 가다가 아이를 보면 저 아이는 디지털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릴스와 쇼츠를 보다가도 왜 이 영상이 내게 노출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산티아고 라이프 스타일을 읽는 동안에는 산티아고 순례길과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머릿속에 떠다니거나 서쳐가는 잡념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꺼이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DQ 디지털 지능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